안녕하세요. 채태용TV 채태용입니다. 오늘 시청자 종목 분석은 테스라입니다. 2018년부터 꾸준히 우상향해준 기업으로 2018년 저점 기준 약 600% 이상 상승해준 기업입니다. 테스라는 어떤 기업이고 어떤 종목이길래 이렇게 아름답게 우상향해줬을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약 6천억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발행 주식수는 약 740만 주 수준이고 대주주인 AI트리 지분이 약 27% 수준입니다. 그 외에 국민연금 지분도 11% 있고 한화 자산운용에서 6% 조금 안되게 들고 있습니다. 테스라 연간 재무제표 보면 앞서 확인했던 일봉 차트에서 왜 이렇게 우상향했을까에 대한 질문에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2017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매출액도 급성장해주고 영업이익률도 많이 회복해줘서 2019년 기준 매출액은 약 960억, 영업이익은 242억입니다. 이때 영업이익률이 약 25% 수준이고 영업이익률이 25%라는 건 사업성이 좋다는 의미이니까 주가가 우상향하며 6배 이상 상승해준 것도 납득이 갑니다. 추가로 제가 확인해보니 이때 투자활동 현금 흐름과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둘 다 1200억, 1600억 이상의 투자와 부채가 발생했습니다. 캐파 증설과 외형 성장에 의한 자금 유입 이었으며 해당 금액이 1천억 이상에 달하는 만큼 금융 비용과 이자로 빠진 비용이 약 25억 수준이고 이를 감안하면 테스라의 2019년 사업성 자체는 더욱 고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채 비율은 100% 상태로 증가했고 부채 비율은 양호한 편입니다. 오히려 물 들어올 때 노저은 테스라로 현재까지의 상태로만 보면 캐파 증설한 게 독이 되지 않은 테스라입니다. 자본 유보율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만 여기서 확인하시는 자본 유보율은 정말 큰 의미 없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2019년까지의 실적이었고 2020년 상반기까지는 어떠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는 2019년 대비 매출액은 200억 이상 증가해줘서 636억, 영업이익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해준 160억 수준입니다. 순이익은 비슷하고요. 금융 비용이 다소 증가해서 발생한 상황인데 부채 상환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지라 순이익은 조금씩 나아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0년 상반기까지도 여전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고성장하고 있는 테스라입니다. 그러면 뭐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반도체에서 웨이퍼와 패키징 양품 불량품 테스트 업체입니다. 웨이퍼와 패키징 사업 부문에서 약 8대2 비율로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 내서 반도체 업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 중에 기본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웨이퍼와 패키징 쪽 사업성을 공부하려면 정말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따분해지고 반도체의 팹리스, 파운드리만 공부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테스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은 파운드리 업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과거까지만 해도 반도체 업계를 팹리스와 파운드리 업체 이렇게 간단히 두 가지로 분류하고는 했는데 최근에는 또 이게 복잡해져서 IDM 그리고 칩리스 등등으로 많이 나누어 구분하고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큰 두 가지 줄기는 팹리스와 파운드리다로 보시면 되고 팹리스는 반도체의 설계만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설계를 가지고 생산하고 테스트하는 업체를 파운드리 업체 라고 하고요. 뭐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고 테스라 매출을 내수와 수출로 나누어서 확인해 보면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해당 표에서 2020년은 상반기 실적만 나와 있는 거고 나머지 2019년과 2018년은 온전한 1년치 실적이라는 것 감안했을 때 2020년 상반기 실적은 내수보다 수출 쪽에서 아주 큰 성장이 있었다로 생각할 수 있고요. 추가로 테스라의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와중에 꾸준히 주주분들을 괴롭히고 계시는 전환사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근데 해당 300억의 전환사채가 없었다면 테스라의 외형 성장도 조금은 더디게 흘러갔을 거니까 테스라에게 있어서 해당 전환사채는 리스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해당 전환사채는 어느 정도 나온 물량도 있고 나와야 될 물량도 있지만 200억 이상은 나와서 지금 시점에서 남은 물량은 100억도 안 됩니다. 어쨌든 싫어하는 주주분들도 계시는 전환사채도 조금은 남아있는 테스라입니다. 테스라에게 있어서는 호재, 수혜라고 할 수 있는 미중 무역 전쟁 등 여러 가지가 겹쳐서 어쨌든 테스라에게 있어서는
제법 우호적인 환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웃 오브 차이나 탈중국 관련 발언들이 거세지고 있고 실제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는 웃을 수가 있다는 건데, 사실 확률은 아주 낮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적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연간 재무제표와 우상향 해주는 일봉 차트 보면 리노공업이 떠오릅니다. 리노공업도 반도체 테스트 시장에서 유명하고 정말 꾸준히 실적과 주가가 우상향해준 기업입니다. 과거 전량 수입품에 의존하던 테스트용 프로브와 서킷을 국산화하고 품질을 인정받아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리노공업입니다. 근데 사실 리노공업과 테슬라를 비교하면 지금 당장은 리노공업에게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말이죠.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고 숫자로 찍히는 실적만 놓고, 그리고 시가총액 보면 저는 솔직히 리노공업이 조금 더 저렴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테슬라도 꾸준히 우상향 해주고 있고 실적도 폭발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매년 내주고 지난 2019년 캐파 증설을 통해 다시 한번 도약을 꿈꾸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상이고 관련해서 추가 소식들 있으면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최태웅이었습니다.